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전화 상담 틈틈이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면서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로 여러분들 고민들도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 해결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단기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단기 쌍바닥의 위치가 조금 높다라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긴 해도 그래도 일단 코스피가 0.4%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머물고 있다라는 쪽에 가깝죠. 아래쪽에서 지금은 지난번에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에서 돌파를 해내고 그리고 지금은 살짝 빠져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될지는 이제 코스피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제는 이렇게 돌파를 단기적으로 해냈다는 것은요. 고점을 뚫어야 돼요. 이제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 있는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많이 이어질까라고 하면은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2,550까지도 뚫어내기가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정을 좀 깊게 주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모양일 텐데 지금 약간 시장의 기대에 약간은 좀 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또는 침체 시장인가 사야 되는 시장인가 침체니까 뭔가 조금 피해야 되나 내년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벌써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경기는 안 좋을 거니까 지금 올해 선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2024년은 어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24년은 2023년이 안 좋았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2023년에 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는 2023년의 24년을 반영하는 모습이 상승세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도 많이 하고 신규 매수도 많이 하고 기회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베팅을 좀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됐든 우리는 저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을 해요. 어쨌든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 좋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3년에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고점을 찍는 그 순간이 이제 내년엔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어쨌든 고점론이라든지 속도 조절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들까지도 살짝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도 크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승세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겠지만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상승세라고 부를 만한 정도까지 가려면 2,700이나 800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증시가 2,700, 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 호재거리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그런 자금의 여력들이 좀 있는가 사람들의 매수세가 아직까지 그 정도 남아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은 2,700, 800까지 올라가는 게 상당히 버거울 것이다라는 건 알게 돼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사실 상승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바로 꺾여 내려가는 자리 그러니까 15%도 상승하지 못하고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200포인트까지만 살짝 밀려준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2,800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25%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상승폭을 챙기기 위해서는 한번 밀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 거고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도 지금 그걸 원하고 아마 빠져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요.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충분한 기회가 올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을 테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겁에 먹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 기다려놓고 이 자리에서 손절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올라오게 되는 이유가 파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사는 사람들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뭔가 조금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승 베팅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올라가게끔 만들고는 있지만 상승의 힘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힘겹게 버겁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정이 내려갈 때도 역시나 계속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지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큰 손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단타를 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시세 안에서 놀아나면서 내가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시장이 지금과 같이 힘이 없을 때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는요. 굉장히 현저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상승세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2,000개 종목 중에서 사실 100개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확률상 올라가는 기업을 잡을 확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5%라고 하면은 그 5%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거의 뭐 1,000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종목을 잘 고를지 안 고를지는 모르겠지만 5%밖에 없는 정답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과 50% 이상의 정답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선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유리한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저는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도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자꾸 그거와 반대의 기대감을 갖고 있죠. 금리 인상 조절할 것 같은데 라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과 연준 의장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쉽게 멈추진 못한다. 그리고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최종 금리는 높을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CPI 지수가 잠깐 꺾였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라고 하면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입니다. 영하 막 마이너스 5도, 영하 2도, 3도 이런 식으로 수도권은 굉장히 추운데 여기서 0도가 됐다고 해서 어머나 따뜻하다 하고 갑자기 수영복 입고 밖에 나간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어차피 추운 건 추운 거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CPI 지수가 8.5, 8.1 그리고 7.9 떨어지니까 이야 이제는 완전히 CPI 끝났어, 물가 잡혔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연준 의장들과 통화 정책 당국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물가 상승률의 폭은 2%이기 때문에 그 2%를 잡지 못하면은 지금은 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리고 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하락을 우리가 2008년대 서브프라임 때와 그리고 1998년도에 IMF 때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 상황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저 때는 진짜로 외환 위기가 와서 정말 외환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금융권들의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8년 때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융권의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무너지면서 금융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내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긴 양적 완화죠.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길 금융위기 또는 금융 타격은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전세라고 하는 현상들이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쌓여 나가게 되면서 역월세가 발생이 된다면 결국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 그리고 집주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금융권의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은 지금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축은행권도 지금 상당히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는지 터지는지 만약에 터질 위기에 놓였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나서야 저 당시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해결된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때 위기와 같은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자리에서 양적 완화로 생긴 거품이 빠지는 거지 절대로 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와 비교 분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지수가 그만큼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추세로 딱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추세 위로 이렇게 이탈했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 금융위기가 아니라 거품 빠지고 있고 거품 빠진 자리에서부터의 금융위기를 논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도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지수가 지금부터라도 30%에서 40%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아직 살얼음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방치하고 제발 내 종목 올라가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거품이 빠진다고 했을 때 주가라는 건 수직 하락하는 종목들 그런 시장은 별로 없어요. 결국 단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반등 때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추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종목은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지금 오늘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역시나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기 위한 종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전화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3만 원에 30%입니다. 3만 원에 30%요.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고 상승 나오고 위에서 간당간당한 이런 종목을 매매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꼭 이런 걸 매매를 하셔야지 속이 후련하시고 뭔가 속이 좀 풀리고 매매하는 것 같은 느낌,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런 게 생길까요, 혹시? 아니요,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아니요,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런 걸 또 하신다고요? 일단 뭐 지금 뭔가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온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만큼 지금 올라왔을 때 시청자님 5% 정도 이렇게 수익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률을 보니까 아니 60% 70% 올라오고 바닥 대비해가지고는 뭐 200% 올라왔는데 내가 겨우 5%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서 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못 팔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물려 있다가 그때 팔 걸 하면서 물려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거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파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를 판단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청자님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밑거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름으로 쓰실지 쓰레기로 쓰실지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겠죠. 저는 지금 시청자님 말 듣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계속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지금 팔까요? 지금 가져갈까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거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시청자님 몫이 될 거예요. 저는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종목은 결국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저는 매수를 해가지고 극볼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이 자리 사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안 돌아오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31,500원짜리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 자리는 다시 신고가에서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데 35,000원까지 이렇게 시세를 한번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내면 거기서 또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갈까요 보다도 내가 빨리 올라올 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빠져나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절제가 가능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거 지금 매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느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은요. 화장실에 있으시다면 화장실에 거울이 분명 붙어 있을 겁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너 지금 절제가 가능하냐고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절제가 가능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또는 올라오다가라도 빨리 팔 줄 아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 종목은 반드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부분 매도를 해라. 지금부터 절반 매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35,000원 목표가로 잡되 안 올라오면 빨리 팔 줄 아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고요. 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9,300원에 12%입니다. 159,300원에 12%. 12%. 이마트를 조금 비싸게 산 편이긴 해요. 그죠?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이죠.
예, 많이 네. 그렇게 따라잡아서. 맞아요. 방금 상담했던 네. 현대로템도 따라잡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지금 이마트를 먼저 사보신 선배님으로서 어때요? 방금 현대로템 사신 분은 좀 걱정되죠, 그죠? 예. 올라갈 때 따라 붙으면 나처럼 될 건데 네. 라는 생각.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담 방송을 보면서 내 종목만 궁금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물렸는지 경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청자님도 이번 경험을 뼈 아픈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성장의 발판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야 되구나, 내려왔을 때 사야 되구나,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야 되구나, 남들이 좋다 할 때가 아니라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사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고 따라 붙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는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투자 인생은 좀 바뀔 겁니다. 네, 많이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깨닫고 행동으로 그걸 네. 옮기실 줄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행동을 옮기는 건 좀 다르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강인한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마트는 네. 어찌됐든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75,000원대부터 10만 원 여기서 박스권으로 만들면서 아마 바닥을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저는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뭐 안정됐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지금 반등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좀 기다려라는 사람들도 조금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어찌됐든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네. 조심스럽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저는 시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또 한 번 밀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이 회사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마트라고 하는 것도 생필품 팔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 옷 팔고 화장품 팔고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파는 그런 회사들은 조금 실적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먹는 걸 네. 파는 회사는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을 많이 돈을 해요. 맞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안 좋으면 돈이 말라요. 예. 코스피 200에 들어간 펀드 자금들도 자동 손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비중 조절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아서 떨어지거나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아무 이유 없이 가격만 싸졌는데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지거나 가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싸게 바뀐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 팔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니까 올라가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파는 거고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특히나 시장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얘가 아니라. 그래서 시장이 자리 잡으면 저는 얘는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20만 지금 원까지. 그대로 들고 있으면 16만 원에 사가지고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20% 정도 수익이겠지만 밑으로 네. 내려갔을 때 여기 7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본다면 한 60%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추가 네. 매수한다면은 돈도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닥을 잡는 걸 보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서 바닥 잡는 거 보고 시장이 바닥 잡는지 안 잡는지를 체크하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은 걸린다고 봐요. 그 얼마 정도를 보면 될까요? 그거를 바닥에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여기가 맞겠지만 또 떨어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바닥을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예. 상황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걸 오늘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키일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는 뭐 지금 한 금방 5개월 정도는 일단 최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아니, 하시니까 그건 제 아니에요.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5개월 걸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최소. 아,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자, TV 소리가 조금 큰데요. 다 줄여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V 볼륨 다 낮췄는데. 네, 지금 예, TV 예.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혼선이 있나 봅니다. 자, 다시 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생명.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요 하나생명 5,200원에 10% 갖고 있는데 초창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좀 그러네. 하나생명을 5,200원에 예, 10%. 10%요. 지금 TV 소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 5,200원에 사셨다는 건 2018년에 이렇게 떨어질 때 사셨거나 또는 그 전에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데 비중과 매수가를 보면은 그냥 떨어질 때 2018년에 사신 것 같아요. 하나생명 사볼 만한 기업이긴 했죠. 굉장히 회사가 실적도 좋은 편이고 탄탄한 기업이고 보험사 중에서 망한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볼 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병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지급률은 굉장히 줄었는데 자기들이 굴리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어떤 이익률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 중가라고 한다면 수혜 중가 맞는데 보험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성장이 조금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하다라는 단점과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어떤 게 불리한가?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로 따졌을 때 우리는 어쨌든 뭐 한 달을 가져가든 두 달을 가져가든 1년을 가져가든 10년을 가져가든 어쨌든 내가 투자할 때는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거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조금 멀리 보고 이 기업이 괜찮은가를 생각하고 투자하게 되는데 괜찮긴 한데 성장 가능성은 조금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출산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시 출산율은 0.5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저출산일 때 1.1명, 1.2명 데려갔을 때 막 난리가 났다 했을 때 그때였는데 우리나라는 0.5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보험을 들여부을 사람들은 없는데 줄 돈은 많아지게 되는 게 보험사의 앞으로 미래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험사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은 좋고 굉장히 좋고 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안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자리를 오랫동안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저는 보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에 속아가지고 이런 보험사들을 잘못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제표에 속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실전 감각을 조금 키우셔야 되고 상상력을 조금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이 기업은요. 이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거나 또는 이 아래쪽에서 뭔가 재무적인 부실 위험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함부로 막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혹여나 이게 1,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간다면은 5,000원 대비 1,000원이면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가격, 손실 폭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는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탈출 계획을 한 5년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5년 이상 잡는 동안에 본전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온다면 반드시 전 정리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금물이다. 여기 아래쪽에서 바닥 잡는 걸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단기 반등 때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후성이요. 후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000원에 30%요. 14,000원에 30%.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그 뭐 반도체하고 뭐 이차전지 뭐 소재라고 해서 샀는데. 그 뭐 반도체랑 2차전지 소재면 무조건 돈 버나요? 아니 그냥 그 재무도 좋고 그런데 좀 빠지긴 해. 물적 분할 뭐 어쩌고 해서 빠졌나 갖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괜찮을까 하고. 그 단순하게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 투자하신 거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노인네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모르고 뭘 알고 투자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돈을 벌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청자님 물려 있는 건가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네. 물렸지 억울한 애가 아니라 내가 몰랐으니까 물리고 손실 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후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진짜 130억에서 1,300억대로 지금 영업이익이 빵빵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17년에 보면 300억,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본다면 2017년, 18년 때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거품이 생겨있는 단계에서 거기서 이번에 양적 완화 정책들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거기서 한 번 더 거품이 생겨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후성이란 기업이 나쁜 건 아닌데요. 자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포장이 잘 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은 맞는데 1에서 100까지 좋아진 거를 주가는 1에서 1000까지 좋아진 걸로 포장을 해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여기서 거품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단계였고 저는 좀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쪽 좋은데요. 그쪽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에 1, 2년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금리 인상을 하고 고금리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 기업들이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 사람들도 이자 내기가 버거워지고 그럼 소비가 줄고 공급도 줄고 제조도 안 하고 이러면은 물량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 기업들은 사실 호황기가 아니라 불황기에 놓여져 있는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말은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추세라고 해서 이렇게 파동을 몇 번 만들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바닥을 잡는다면 단기 반등 나와서 15,000원대까지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본전 또는 그 뭐 약수익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지금 지수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 종목이 약간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생겨가지고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가 훨씬 유리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대신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덜컥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온 다음에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판단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27만 원에 20%요. 27만 원에 20%요? 네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약 바이오 쪽을 저출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고 고령화 사회가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산업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저출산일 때 보험사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앞으로 약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청자님이 잘못 선택하신 거는 가격인 거예요.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수익이 나는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놓으면 어떻게 수익이 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63빌딩이 있어요. 63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시청자님 혹시 연예인 좋아하십니까? 연예인 어떤 누구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뭐 최근에 트로트 가수 중에 뭐 임영웅 씨가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유명하고 좋아요. 그죠?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죠? 네. 근데 63빌딩에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들어오려면 지하에서부터 들어와서 오든 1층으로 걸어 들어오든 해야 되지. 뭐 63빌딩 뭐 저 위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낮은 층에서 기다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빨리 볼 수 있겠네요. 그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을 보기 위해서 63빌딩 저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는 또 웃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 고점에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수익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작년에. 네. 예. 그러니까 저 때 작년에 산 건 알겠는데 그 샀을 때 그 감정과 그때 생각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때 네, 사시고 그러려고 저 하고 때 있어요. 사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좋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올라간 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와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날아가다가 좀 빠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내 계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네. 어쨌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물려 있는 거지만 사실 시청자님은 물려 있지만 제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 안 사서 현금 들고 기다렸으면은 안 물려 있었을 거고 지금 사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조금 물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괜히 지금 미리 네.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엔 이러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 얘들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거품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이왕이면 싸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이하로 혹여나 악재가 있든 또는 뭐 시장 안 좋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 하시고 안 빠진다면은 여기 18만 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 충분히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때까지 뭐 1년 반 동안 물려 있었는데 뭐 당장 하루 이틀 지켜본다고 바닥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한 2-3달 내지 4-5달, 뭐 한 5-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지 추가 매수를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전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바닥을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는 동안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할 현금만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강연의 공지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에 김도 멘토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대구에서 또 김영구 멘토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바로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SMC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타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3,000원대죠. 3,000원대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얘는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튀어 오르게 되면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뭐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탈출하는 데 별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리스크는 좀 크죠. 밑으로 내려가면 1,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전까지 이렇게 머물렀던 자리였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저기까지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비중은 많아지고 매수가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따졌을 때 추가 매수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TO를 가능성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중국 이슈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컨텐츠 관련주 다음에 엔터주가 또 TO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돈이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엔터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는 한번 TO 오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올라올 때 4,000원에서 4,300원 정도까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때 저는 약간 약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굳이 뭐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고점에 이렇게 산 자리를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고 SMCNC라는 기업을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 또는 더 내려갔을 때 그때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매도하신 다음에 빠져나와서 다시 들어갈 자리를 관망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볼 텐데요. 인선 ENT입니다. 지금 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보고 있다. 15%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장기로 보고 있다 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지금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선 ENT라고 하는 이 기업을 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뭐 그런 것들에 관심도 되게 많고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태죠. 그래서 뭐 우리 뭐 건설 폐기물부터 해가지고 뭐 원전 해체부터 해서 뭐 의료 폐기물 또는 생활 쓰레기들 이거 쓰레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던가 이 각종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우상향하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놓친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주 투자 종목이 인선 ENT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인선 ENT 트럭, 그 초록색에 인선 ENT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을 보면서 야 폐기물 많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갈 거란 생각을 안 해서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는 또 올라갈 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때 내가 유리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시청자님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시청자님이 미래를 보고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계좌 관리, 나의 뭐 자금 뭐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투자하는 건데 저라면 솔직히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라면요. 제 돈이라면은 여기서 장기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 우상향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를테면 인선 ENT가 2013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많은 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는 올라와가지고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쉬어간다면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쉬어간다면 나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로 물려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업을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주의인데요. 이 기업이 여기서 더 우상향을 갈 수 있을까 안 갈까는 잘 모르겠으나 유불리로 따진다면 저는 가격 전략상 유리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여기서는 사면은 오히려 불리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치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인선 ENT를 다시 사고 싶다.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자리는 저는 6,000원 이하, 5,000원 이하라면은 저는 그때는 장기로 생각하고 사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9,000원부터 사서 들고 있을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눈꼽만큼도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내가 떨어지더라도 장기로 모아갈 의향이 있고 배짱이 있고 아예 난 물렸다 생각하지 않고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지금부터 사는 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 계획이라든가 물리는 게 조금이라도 싫으시고 제 이야기가 조금 더 공감이 되신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단기 투자로 그냥 여기서 차트를 보고 8,500원 저점을 잡고 반등 나올 때 1,5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더 아래쪽일 때 장기 투자하시거나 장기 투자할 만한 다른 종목, 가격 조건이 좋은 종목을 다른 걸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우리 금융지주를 11,750원에 30%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좀 배당도 많은 것 같고 실적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상담을 많이 안 보셨나 봐요. 그죠? 상담을 많이 보시면 제가 매도 시기는 따로 없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아, 그래요? 네. 매도 시기를 제가 시청자님한테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이 비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님 혹시 약주, 술 같은 거 혹시 좀 드시나요? 전혀요. 전혀 안 드시고 주변에 먹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마시는데 우리 왜 그 절제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절제가 안 돼가지고 술만 먹으면은 사고 치고 뭐 울고 괴롭히고 뭐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깝깝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그 친구가 난 술을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같이 이렇게 술 마시러 왔는데 한 잔 마시면서 조금 더 마셔도 될까? 조금 더 마시면 내가 취할까? 또 사고 칠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시청자님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가요? 술만 먹으면 사고 치는 사람이 여기서 한 잔 더 먹어도 될까를 시청자님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마셔라고 할래요? 아니면은 절제는 네가 하는 거지라고 할까요? 못 마시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못 마시게 할 것 같죠. 저는 지금 마음이 그래요. 수익을 내고 있을 때는요. 네. 수익에 취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수익이 나니까 이 수익에 취해가지고 더 가지 않을까. 더 달콤하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절제 안 되는 이유는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취하는 거죠. 아, 오늘 좋다. 막 그냥 막 더 마시자. 오늘 죽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취해서 그래요. 이 수익도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라는 거지 최고점에 파는 어떤 문제를 풀거나 뭐 어떤 뭐 시험을 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나고 있어요. 낮아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수익을 내는 거였어요. 그죠? 네. 시청자님이 계좌를 처음 만들 때 나는 우리 금융지주를 최고점에 파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어디서든 간에 그냥 정리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 종목이라던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분석이 돼야 되고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경험을 채우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부터 집어넣어놓고 경험을 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면허를 따고 운전하면 되는 것을 운전대 잡고 난 다음에 시험 치고 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한테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덕목은요. 뭐 이 기업이 네. 좋고 안 좋고를 분석하는 거는 여기서 상담 한 3분, 4분 해가지고 그 안에 시청자님한테 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저한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방법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당장 몇 분 안에 시청자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요. 절제예요. 따라해보세요. 절제. 절제. 네, 그걸 저는 지금 이 3분, 4분 안에 시청자님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시다면 3분의 1 정도 그냥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든 말든 난 모르겠고 여기서 일단 난 조금 잘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팔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시청자님이 이제 3분의 1 정도 매도하셔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영업이익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실적 4분기 발표가 나면 얘들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이 되면은 은행권들이 아마 부실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무너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부동산이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막 40%, 50% 박살나고 있는 상태이고 전세 자금도 제대로 못 돌려주고 있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인가 갚지 못하는 상황인가를 생각해보면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권들이 그 이자를 막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자는 어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집 살 때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지금 그게 잘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조금씩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까?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장기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럴 것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수익 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아마 하반기까지는 그런 리스크가 바로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저는 아마 좀 심각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뭐 13,500원까지 보시든 13,000원까지 보시든 14,000원까지 보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시청자님이 맞춰도 괜찮아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맨날 어디 가서 전화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13,500원까지 올라오면은 저기서 매도하시는 걸 또 절반 정도 하시되 만약에 안 올라가면 내가 어디서는 무조건 팔겠다라고 하는 익절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차트상으로는 12,500원, 12,200원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저 자리가 무너지면 저 같으면 그냥 전부 다 익절해놓고 한번 빼놓고 다른 종목을 사든지 다시 떨어지면 또 사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절제하는 마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분석은 나중에 천천히 배우셔도 괜찮은데 절제는 평생을 해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절제 오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TV 소리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예. 네, TV 소리를 줄이고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예.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고요. 144,000원에 20%. 144,000원에 20%요. 예. 뭐 일단 지금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전에 네. 전화했는데 네. 좀 기다렸다가 물타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네,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우리가 기다려라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기약을 정해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몇 개월 뒤까지 봅니다. 뭐 한 달 뒤에 봅시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롯데쇼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면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오래전에 사가지고 물려 있으시고 가격도 워낙 높으시고 여기서 반등 나와봤자 시청자님 본전까지 가려면 70%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하는 게 저는 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이다 싶을 때,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롯데쇼핑을 딱 보면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싶은 게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겠는데 싶기도 하고요. 시장도 보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굳이 얘를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냐 없냐로 했을 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는 건 내가 마지막 필살기 딱 한 방 매기는 건데 내가 질 수도 있는데 그 한 방을 왜 쓰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롯데쇼핑이라는 기업도 원래 오래 걸리는 기업이고 지금 지수에서 물려 있는 것은 원래 어차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오히려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고 한 7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줄 때 7만 원에 가까워졌을 때 거기서 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7만 원 가까워졌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빠진다든지 다시 한번 7만 원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최소 이것도 6개월은 걸려요. 예, 최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렸는데 6개월 뒤에도 바닥을 못 잡고 있으면 또 거기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는 게 안 좋은 습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면은 언제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몰라요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몰라요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딴 데 가서 또 물어봐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치를 깨닫는 분들은 모르는 기다림이니까 그냥 내가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컵라면도 그래요. 라면을 익는 걸 딱 보면서 뚜껑을 보면서 기다리려고 하면 3분이 되게 안 가는데 TV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3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죠? 맞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걸 자꾸 주식을 보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롯데쇼핑만 보고 있으니까 딱 시간 더럽게 안 가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쓰셔도 괜찮아요. 롯데쇼핑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이 아래쪽에 자리 잡는 거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7만 원대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통화합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소화 들고 있는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네, 고점에 몰렸겠네요. 매수가가 얼마죠? 28,500원에 20%입니다. 네, 아주 멋진 쌍봉에 물리셨어요. 예, 이런 거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됐디 말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비싸게 사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비싸게 그냥 바가지 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품을 팔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이 이거 주식 살 때 있잖아요. 이 수학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예 새 상품, 신상품이 나온 걸까요? 주식의 기본 이해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님한테 팔았으니까 시청자님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지금 28,000원, 3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안 좋다고 하면서 팔겠습니까? 좋다는 뉴스를 막 뿌려대면서 좋다고 홍보하면서 팔겠습니까? 좋다고 홍보하죠. 네, 거기에 당하신 거예요. 주식의 기본 이해도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도 그 왜 제주도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거기서 관광 상품 그런 데 들려가지고 항상 돈을 좀 바가지 쓰여가지고 상품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때도 항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기는 가보면은 곰팡이 피고 썩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식하고 원리가 똑같다라고 봅니다. 지금 물려 계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바가지 쓰신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재료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가지 씌우러 올라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바가지 씌우러 올라와 준다면 그때 아마 지난 전고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5,000원대 또는 한 25,000원대까지 올라와 줄 것 같은데 그때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전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바가지 씌워주러 안 오면 저 밑에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한 네. 가지 더요. 네, 빨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인적 분할한다고 또 다 띄워놨는데 인적 분할하면 안 좋아요, 그거.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뭐든 분할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네. 25,000원 선에서
그 네, 정리할까요? 저는 단기 반등해서 이걸 파시는 거 좋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 수학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시고 들은 게 많으신데요. 그 다 잊어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비싸게 사신 거예요. 바가지 쓰신 거예요. 그 내용들 생각하지 그러면 마세요. 예. 이걸 추가 매수해서 하지 말라고 25,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추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단기 반등 나올 때 25,000원 파드시고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는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급등주라든지 신규 상장주, 신규 관련주, 뭐 급등 나오면 테마주, 뭐 좋다 해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바가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그거 안 사주면 세력이 물립니다. 좀 제발 세력이 물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물리지 말고요.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안 좋은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을 좀 찾는 옥석을 가려는 데 시간을 좀 보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저는 여전히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 따라붙을 그런 시간보다는 안 좋은 종목들 중에서 좋은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